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의지가 부족해서 살이 안 빠진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. 우리가 다른 건강 문제에서는 뭐 의지가 부족해서 병에 걸렸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. 의지가 부족해서 뭐 폐렴에 걸렸다, 의지가 부족해서 암에 걸렸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. 몸에 현재 내가 지방 대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, 자기 직전 몸무게랑 직후 몸무게의 차이입니다. 그래서 정상적이면 300g에서 400g 정도 빠져야 되는데, 그러면 몸속에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 원장입니다. 얼마 전 35세 정도 되는 여성분을 진료를 하게 됐는데, 자기는 이제 PT 1년 넘게 받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이렇게 좀 간헐적 단식까지 하는데요, 몸무게가 1kg도 안 빠졌다고 오셨어요. 분명 덜 먹고 더 많이 운동을 했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경험.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때 이렇게 다이어트가 실패했는지,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. 왜 더 적게 먹고 더 많이 움직이는데도 살이 안 빠질까요?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일단은 뭐 덜 먹는 전략, 운동을 좀 더 하는 전략, 고전적인 칼로리 계산이죠.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. 실제로 살이 빠지고 찌는 거는 단순한 칼로리 계산으로 결정되지가 않습니다.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. 덜 먹으면 덜 먹는 만큼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체는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어요. 마치 복잡한 화학 공장과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, 뭐 쉽게 말해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그 에너지원이 세포로 전달이 되고, 그럼 세포 안에 공장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에서 에너지로 바뀌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. 이 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, 당연히. 그러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에너지로 잘 안 됩니다. 지방으로 저장이 되거나 뭐 독소로 쌓이게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. 특히 여성분들은 출산 후에 폐경기 전후로 호르몬 변화가 되게 극심하게 일어나는데, 그러면 이 호르몬 자체도 대사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다.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에게 네가 게을러서 그래 하고 PT를 더 시키고, 아니면 뭐 너가 더 많이 먹어서 그래 하고 더 적게 먹으라고 하는 거는, 그런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만 더 심하게 늘게 됩니다. 그러면 건강이 더 나빠지게 되겠죠.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은 다이어트의 목적부터 바꿔야 돼요. 단기간에 살 얼마 빼기 이런 숫자적인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, 건강한 나, 이렇게 건강을 되찾는 것에서 목적을 좀 삼아야 됩니다.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뭐 굶게 되면 결국에는 몸이 망가지게 되고 빠진 체중이 금세 요요가 오거나 심지어 전보다 더 찌게 되겠죠. 반대로 건강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몸이 정상화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적정 체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의지가 부족해서 살이 안 빠진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. 우리가 다른 건강 문제에서는 뭐 의지가 부족해서 병에 걸렸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. 의지가 부족해서 뭐 폐렴에 걸렸다, 의지가 부족해서 암에 걸렸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. 유독 다이어트에는 좀 의지를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? 몸에 현재 내가 지방 대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,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, 자기 직전 몸무게랑 직후 몸무게의 차이입니다. 그래서 정상적이면 300g에서 400g 정도 빠져야 되는데, 뭐 100g도 안 빠져, 아니면 아예 안 빠져, 그러면 몸속에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물론 탄수화물 잘 먹던 분들이면 차이가 당연히 자고 일어나면 탄수화물이 고갈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꾸준히 일주일 후에도 계속 이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. 두 번째는 내 몸이 보내는 다른 신호를 좀 관찰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뭐 저혈당 증상이 좀 잘 일어나는지, 아니면 만성 피로가 없는지, 공복이 좀 잘 못 견뎌 하는지 내 몸이, 그리고 뭐 면역이 점점 떨어지는지, 이 중에 뭐 한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내 몸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좀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. 스트레스가 심하면 이게 호르몬 불균형이 영향을 미쳐요. 그러면 이제 지금은 위험한 상태니까 에너지를 저장해 둬야 돼 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게 되는데, 그러면 이제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게 되겠죠. 물론 이렇게 내 몸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이 사실 셀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보다 좀 전문적이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 내가 뭐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도 안 빠지는 분들, 지방대사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자세한 문진도 해야 되고 혈액 검사도 해야 돼요.
그래서 뭐 예시를 들면 철분이 부족하다면 철분을 보충을 당연히 해주겠죠. 그리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왜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겠죠.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될 거고요.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궁극적으로 세포 기능을 좀 올려주는 그런 수액의 형태로 직접 혈관에 아르기닌 베이스의 수액을 놓게 됩니다.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생합성 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율이 좀 올라갑니다. 이렇게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처치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해서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. 지방 대사가 잘 되는 분들, 뭐 적게 먹어서 혹은 운동을 조금 더 했더니 빠져요. 그런 분들은 상관없습니다. 근데 노력을 했는데도 안 빠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구독자분들도 있을 거고, 그런 분들은 좀 전문적인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까지 왜 기존 다이어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, 이거 내 얘기다 하는 분들이 있겠죠.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 몸을 좀 제대로 확인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. 살이 안 빠지는 것은 건강의 문제이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.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김종현이었습니다. 굶거나 운동을 많이 해도 잘 안 빠져요.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상담과 진단이 필요합니다. 하단 댓글을 참고해보세요.